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원팀 민주당을 지향하는 방송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첫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차가운 이성, 넘치는 유머, 정확한 분석, 옳은 소리 TV 유튜버이기도 하신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혜입니다. 예. 저번에 너무 낯뜨거워서 청국장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네. 거 보면 저분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정치인보다 정확한 오딩, 정확한 분석, 차가운 이성, 넘치는 유머. 아니 어디서 떨어뜨리시려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슬슬 위로 끌고 올라가시는 겁니까? 무서워 저는 죽겠네. 우리 방송 출연자를 네. 띄우는 것만 할 줄 알지 떨어뜨리는 걸 몰라요. 네, 네. 그 상태로 그냥 놓게요. 예, 예, 여기서 들으니까 얼굴이 좀 빨개지면서 부끄러워지네요. 예. 이 방송은요, 그 네. CEO가 있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엔 CEO가 네.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는 그 시점이 되면 방송 끝나요. 아, 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예. 저도 뭐 열린민주당 대변인 그때 되면 그만둘 테니까요. 예. 나올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요. 다른 그때는 방송에서도 제목을 불러주십시오. 바꿉시다. 예. 그냥 매운맛으로. 예, 그냥 매운맛으로. 나는 예. 그 김성애 대변인하고 그런 방송 사실 해보고 싶었어요. 정치 이야기 말고 네. 인생 사는 이야기. 예, 좋죠. 하다못해 무슨 뭐 이성을 꼬시는 법 뭐 이런 거. 아, 예. 그런 건 제가 잘 몰라서. 예. 제가 10년 동안 자영업하면서 통닭도 굽고 샌드위치도 만들어보고 PC방도 하고 오만 잡일을 다 해봤거든요. 요리 이야기도 괜찮아요. 예, 먹고 사는 얘기, 요리 이야기 뭐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제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요리 자격증에 무슨 자격증 있어요? 한식. 오, 그래서 저는 음식 그렇진 이야기도 할 수 않고요. 있는데 네. 일단은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해야 돼. 아, 그 전에는 그 생각을 하지 마시자고요. 네네. 자,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 해도 참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예. 그 총선 끝나고 한번 방송을 일부 만들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 방송이 타이트하게 굴러가다 보니까 네네. 막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서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그 열린민주당이 분명히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대 양당 틈 사이에서 존재감 발현하기가 되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방향성이 틀어지지 않게끔 하는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다. 원팀 민주당을 지향하는 방송 이렇게 한번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강욱 당대표도 계속 하는 얘기가 이제 등대 정당이다라는 얘기를 예. 쉴 새 없이 하거든요. 예. 저희가 항공모함이 될 수는 없고 예. 저 앞에 등대로서 불빛을 보여주면서 견인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뜻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열심히 하려고 이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성애 대변인 나오는 방송 보면 진짜로 차가운 이성과 넘치는 유머와 정확한 분석.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듣긴 좋네요. 예. 그게 패널로서는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네. 어떤 정치 분석을 해도 황당한 소리를 안 하시고 이런 소리 나오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눈칫밥이 많이 늘어서 남들이 들을 때 그럴싸한 얘기들을 위주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바닥에서 그리고 이 바닥 특히 이 방송에 오면 우리 권보람 씨가 자꾸 너무 웃어갖고 자꾸 좀 무리한 개그 욕심을 내게 되네요. 제가 봤을 땐 이 바닥에서 두 명의 정치 천재가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김성애 대변인. 아우 감사합니다. 몸둘 바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출마할 생각인데 푸나님도 이제 출마하십니까?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대선 출마 준비하고 있고. 네. 2027년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대선엔 출마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자, 민주당 넘치는 20년 집권의 징검다리로서 네. 훌륭한 역할을 해주실 걸 기대하겠습니다. 그때는 다 죽었어 이제. 조금만 참아요. 자, 열린민주당 리포트죠.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첫 번째. 이제 국회의원이 3분밖에 없다 보니까 네.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동정도 좀 알려주셔야지. 네네. 일단 최강욱 대표요. 최강욱 대표는 뭐 사실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불려가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예. 구독자가 팍팍 늘어나기 때문에 조회수로는 최강욱 앞설 사람이 없거든요. 진짜 등장만 그렇다. 하면. 그래서 박시영 TV에도 가끔 불려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이 또 저희가 듣기로는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예. 거긴 또 이제 악의정이라는 TV를 운영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악의정은 막 생겼을 때 우리가 업어 키웠죠. 그 팟빵에 있을 때. 그렇죠. 이제 팟캐스트 유상호 할 때. 의원이도 막 오게 해가지고 막 네네. 인터뷰 다 해줬죠. 그 방송에 최근에 출연해서 폭탄을 몇 개를 던져놓고 가서 또 그게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좀 이따 얘기를 좀 더 드리겠지만 최강욱 대표가 이
머리가 하드디스크예요. 이 SSD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번 입력된 것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청국장 방송에 도 그 이야기 하셨는데 네. 정말 기억력이 좋은가 봐요.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그래서 흰머리가 많죠. 그럴 수 있습니다. 머리 저도- 많이 쓰면 흰머리가 저도 생겨요. 흰머리가 많은데 머리를 그렇게 쓰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강욱 대표 대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처음 선물 받은 관현악 앨범의 지휘자가 누군지까지를 기억을 아직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분은 완전 제 급인데요. 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짝꿍이었던 여자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해요. 이게 여성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남자도 마찬가지야.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3, 40년 만에 네. 봤는데 많이 본 얼굴이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떠올라. 아 그런 그 정도 게- 급이구나. 아, 이해됐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그분은 그런 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누군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한 걸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를 보면서도 처음에 후보가 되시던 시절에 같이 이제 후보로 만났을 때 저랑 그 전에 5번 만난 장소와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내용이 뭐였는지 일시가 언제였는지를 먼저 전수를 한 후 제가 했던 취지의 발언을 전부 다 5가지를 따로 꼽더라고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보좌관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면서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 이제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번에 다른 말 하면 배신하는 걸 바로바로 눈치를 채는 거예요. 와, 거의 AI 수준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관련된 폭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요게 그때 다 드러났던 게 다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 무엇을 그러네. 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상호 TV에서도 그래서 윤석열이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조국 수석 안 내려보낼 거냐고 이런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또 새롭게 폭로를 했죠. 그때 김조은 수석한테 했다는 로비죠, 그게. 그렇죠. 예. 뭐 하여튼 전화를 처음으로 해서 그 전화가 첫 검찰총장이 민정수석에게 한 전화였고 전화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조진다는 표현 쓰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국 낙마 안 시킬 거냐라는 항의의 전화였고 거기가 옷을 안 벗으면 내가 옷을 벗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최초로 폭로를 했죠. 지금 내가 봤을 때도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일 무섭고 짜증나는 사람이 최강욱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석에서 듣는 것들이 좀 있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일부 걸러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나올 건데 이제 윤석열 어쩔 수 없이 최강욱 대표의 입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선거법으로 바로 딱 기소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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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번 사건 전부 다 당일에 기소하고 기소할 때까지 피의자 소환을 하지 않고 신기록을 세웠죠. 예,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최강욱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최강욱 대표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 김진애 원내대표는 요즘 뭐 하십니까? 김진애 원내대표는 이제 법사위에서 너무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맨날 최고위원회 할 때나 회의할 때마다 최강욱 대표의 멱살을 잡고 빨리 법사위를 가라. 그 이야기가 지금 막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 내가 국토위를 얼마나 가고 싶은데 어쩔 거냐라고 하시다가 최근에 결국은 폭발하셨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언론에 띄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 공식적으로 사보임은 원래 그 국회의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회기가 아닐 때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회기 중에 선언을 먼저 한 거죠. 의장님하고는 상의도 하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 때 바뀌나요, 그럼? 지금 이제 제가 아는 역사상으로는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정당 안에서의 사보임에 대해서 반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기 되게 어려운 사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를 못 가는 것은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 요 논리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21대 국회 법사위에 무려 5분의 법사위 의원들이 검찰의 선거법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들 걸고 싶은 사람 막 걸고 있는 상태라서 기소가 된 것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이 돼서 국민의힘의 뭐 대표적인 조수진 의원인데 선거법으로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사위에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네 진짜. 그러면 최강욱 의원이 들어간 거를 자기들은 막을 명분이 없죠. 민주당은 뭐 이미 본인들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뭐 비공식적으로 전달을 해왔고요. 그래서 박병석 의장님을 설득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한 번도 허가를 안 해준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그걸 기대하지만 김진애 의원이 또 그런 점에서는 그 얼굴이 동안이라서 연세가 꽤 되시거든요. 70 정도 되셨죠? 70은 아직 안 되셨는데 또 60대 후반인데 근데 그렇게 좀 뭐랄까 일단 이게 잘하세요. 사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잘하셔갖고 그 박병석 의장님을 이제 언제 만나러 갈거나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예, 제가 가서 얘기를 해서 예, 허가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깊은 한숨을 쉬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앞으로 윤석열이 임기 기간 안에 국정감사 나올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최강욱 대표랑 이렇게 조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상황이에요? 생깁니다. 내년 7월까지 임기인데 물론 내년 7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7월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출한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임기 첫 해는 6월에 당선이 되니까 고해만 9월이나 10월에 국정감사를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7월 전에 6월에 국정감사를 하는 걸로 지금 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월부터는 예산 국회를 해야 되니까 6월에 국정감사를 하자고 좀 돼 있거든요. 만약 이 법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통과가 되면 윤석열과 최강욱의 조우 보실 수 있고요. 진짜 기대된다. 예, 그게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 원래 이제 저희가 국정감사 때 아니면 그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2, 4, 6, 8월에 또 임시회를 엽니다. 말이 임시회지 정기적으로 여는 거거든요. 임시회를 열면 각 부처의 장과 그 밑에 있는 기관장들이 전부 다 국회에 출석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묻는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국회에서 꽤 일을 해봤는데 거의 유일하게 검찰총장만 차관급이든 장관급이든 주제에 안 나와요 전체 회의에. 원래는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부 장관도 나오지만 기상청장도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검찰총장만 여기 지금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행부 같으면 거기에 행자부 장관도 나오지만 경찰청장도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예, 지금 다 나오는데 그걸 안 나오는 거를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걸 지난번 전체 회의 때 김진애 의원이 그렇지. 아니 근데 왜 여기 윤석열 총장은 안 보이세요?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 그러네요. 이런 반응이죠. 예. 그러네요. 왜 안 부르지? 이렇게 네. 돼서 다음번 전체 회의부터는 윤석열 총장이 나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주 부딪히겠죠. 김진애 의원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엔 최강욱으로 돌아가 버리네요. 아니죠. 김진애 원내대표의 지금 자랑 엄청 한 거 아닙니까? 예. 법사위에 출연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이제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에 윤석열이 나와야 된다는 지적을 한 것도 김진애 의원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김진애 의원이 워낙 말씀을 재밌게 하셔서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뉴스공장에도 격주로 출연을 시작하셨고 100분 토론에서도 그렇게 사정을 해서 결국 MBC 100분 토론도 지금 이제 나가시게 됐는데 좀 이렇게 해서 정치적 영역을 굉장히 넓혀가고 계시죠. 그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또 최근에 하셨다는 말씀 때문에 약간 논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어준 총장 그 공장장에 대한 서운함을 또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도 보면서 이제 배꼽을 잡았는데 같은 이야기를 최강욱 대표가 나가서 그 얼굴에 그 인상의 김어준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방송 사고라고 봐야죠. 그렇지. 근데 이제 김어준 총수하고 김진애 의원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진애 의원이 나중에 이제 뭐 사석에도 말씀하시는데 3년 반 동안 본인이 이제 그런 기술과 관련돼서 이제 김어준한테 배운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말씀을 하시면서도 상대방이 별로 불쾌하지 않게 이야기를 했고 귀여우세요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했고 김어준 총수가 그래서 김진애 의원이 먼저 출연 요청을 하신 거 아니냐 서울시장 뭐 얘기도 있던데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또 이제 사실이 아니었는데 원래 이제 최강욱 대표를 뉴스공장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뉴스공장이 사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열린민주당이 어쨌거나 정당 후보를 낸 정당인데 좀 차별을 했잖아요. 사전 선거 투표하기 전에 불러주지도 않고 일정도 계속 받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데 대한 김진원이 섭섭함이 있었고 최강욱 의원은 이제 그런 대접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나가지 않기로 한 거였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2주에 한 번씩 한 정당씩 열린 공간이니까 김진원 의원이 나가서 이제 굉장히 두 분이 또 케미가 잘 맞아서 앞으로는 또 재밌게 하실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만능 플레이어예요, 진짜. 그리고 말씀이 재밌으신데 모나지 않아서 듣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은데 직설적인 말씀도 이렇게 또 되게 웃으면서 잘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앞에서 막 국민의힘이 열리고 있으면 더운데 에어컨 좀 틉시다 이런 얘기를 최강욱 대표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당신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바로 제지가 들어왔을 거거든요. 저번에 그 국정감사 때인가 김태흠인가가 이렇게 어깨 만지고 지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찔렀죠. 예. 그때 너무 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 뭐야 그러니까. 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예, 그런 일을 하실 때 근데 정색을 잘하시고 항상 웃으시는 얼굴이라서 정치를 보는 사람들로서는 되게 그 맛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애 원내대표 이야기였고요. 자 상대적으로 진짜 관심 많이 못 받으신 분 중에 하나인데 강민정 의원. 아 강민정 의원이 진짜 진국인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주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정치의 길에 들어섰는데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방향이 있었는데 이분이 25년 동안 중학교에 평교사로만 있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사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장학사나 교장 교감을 가지 않고 평교사로만 있으면서 평교사 운동을 계속 해오셨던 분인데 사학개혁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분야에 집중해서 지금 나가려고 해서 국정감사 기간에도 이제 흥신학원이라고 유명한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홍신이었나요? 예. 거기에 대한 거기가 지금 이제 법정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교부금도 내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학개혁 그 중에서도 나경원과 관련된 문제는 본인이 잡겠다. 네. 좀 이렇게 날을 세웠고 지금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하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준비 중인데 그 네트워크 안에 사학 관련돼서 제보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줄을 2층까지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2층까지 서서 재미있는 얘기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정 의원은 새날에 옛날에 패널이었어요. 예, 그러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새날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 방송이라고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때는 네, 이제 네. 주로 운동이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운동 하는데 패널이셨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국회 후보로 딱 나오는 거 보고 야 저분이 결국에는 정치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훌륭하신 분이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에 하는 방송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지만 열린민주당 내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뭐예요? 최근에? 뭐 좀 이따 얘기랑 이어지기도 하지만 재보궐선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과 관련돼서 당내 논쟁이 치열하죠. 아 그렇습니까? 여기서 당내는 당원들 간의 논쟁을 이야기를 하는 그렇지,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당 지도부는 이미 재보궐선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결정해서 그 실무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당원들 간에는 설왕설래 의견이 많으시죠. 예. 그게 아무래도 제일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코앞에 네.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사보임 이야기는 네네. 뭐 결정된 건 없지만 사보임 될 가능성이 거의 99%다 이렇게 의지만 있다면 하는 거니까. 그 의제는 처음부터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이 국토위랑 법사위는 배정은 해주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연기를 한 건데 예. 최강욱 의원이 또다시 기소를 당하는 상황에서 박병석 의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를 좀 생각해 봐야긴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로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소당한 사람이 최강욱 한 사람만도 아니고 바꾸지 못할 명분이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플레이어가 바뀌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 최강욱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진짜로. 아 예, 저는 꼭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열린민주당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뭐 전후의 사정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열린민주당이 최근에 당원 의식 설문조사란 걸 했습니다. 저희가 10,000명 정도 되는데 70%가 넘는 당원들이 설문에 응해 주셨고요. 예. 온라인 설문조사였는데 무려 20분이 걸린 아주 긴 설문조사였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내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열린민주당의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매운맛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열린민주당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열린당 당원들이 주인이 돼서 당 후보도 공천하고 그리고 당헌 당규도 정하고 당의 진로를 정하는 기존의 정당에서 없었던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열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두 그룹이 지금 존재하는 상태인데 이분들 중에서 민주당과의 거리를 더 떼야 된다는 분도 있고 더 가깝게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룹별로 생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그룹이 일치하게 해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그룹에서 거의 동일하게 70% 가까이가 재보궐 선거에 열린민주당도 출마를 해야 된다. 선거를 준비하고 정당으로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어요. 어떤 거에 상관없이.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조항에 그럼 이제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또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지어 앞에보다 더 높은 퍼센티지로 80%의 당원들이 단일화 과정은 반드시 시도를 해야 한다. 즉 민주진영이 선거에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그게 우선이다 이런 거죠. 이겨서 가되 정당으로서 독자적 후보를 내고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이 안에는 또 열린민주당 당원들의 어떤 그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는데 우리가 후보를 내면 단일화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후보에 따라서는. 예, 후보에 따라서는 뭐 저희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전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를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당원의 다수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재보궐선거 준비위원회 우리 안원구 사무총장님이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재보궐선거 전반에 관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무총장님하고도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시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총선 때는 경황이 없어서 당원들로부터 정치인 후보를 추천받아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급박했다. 근데 이번에 시간이 충분히 있는 만큼 지금부터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 열린 공천, 즉 위에서 찍어 누르거나 누구 한 사람 나가서 내가 할 거야라고 해서 그 사람으로 후보를 정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과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후보가 부상하는 방식의 이 선거의 제도를 한번 제대로 설계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당도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열린민주당의 태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까 그 놀라운 게 후보는 내야 된다가 70%인데 그보다 더 높게 작동하는 건 단일화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게 그렇죠.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저는 측면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열린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포지션은 뭐냐면은 개혁적으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뭔가 좀 어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 열린민주당이 그걸 끌어오는 역할 아까 말씀하신 것 등대 네. 역할 네네. 그런 역할로서는 그게 계속해서 어떤 분열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저는 굳이 합당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네.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헤어져 있으면 나중에는 결국은 그게 분열로 끝나더라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고 왜 합당 얘기가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은 좀 뭐랄까요 그 항변을 할 여지가 있는 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합당을 하자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이 나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지난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8월에 치렀지 않습니까? 예. 6월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당대표나 최고위원으로 나오시려는 후보군 정치인들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많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꼭 합쳐야 된다. 한 식구로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특히 뭐 당대표로 거론됐던 박주민, 김부겸, 이낙연 세 분 전부 다 직접 말씀하시고 심지어 당에 찾아오셔서 최강욱 대표도 그런 대화들을 나누셨고 뭐 그의 최고위원들도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때는 선거 때니까 열린민주당의 등대 정당으로서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8월에 당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로는 공식 비공식 싹 통틀어서 단 뭐 한 차례도 합당에 대한 논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거나 제안이 있었던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이낙연 당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뭐 이번 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작동해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뭐 다른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당에게 뭐 합당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말았으면 좋겠다는 저희는 얘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열린 공천을 포함해서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를 잘 실천하고
열린민주당의 당원들과 함께 합심해서 이 당을 꾸려간다라는 생각이 딱 하나인 거고. 일단은 그래야죠. 예. 당연한 그리고 거죠. 이제 안홍구 사무총장이 진짜 방송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악랄한 사람이거든요. 예. 악랄해요? 돈을 어찌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지. 돈 안 쓴다고. 아니 뭐 쓸 땐 쓰지만 아낄 때 확실히 아끼고 제가 좀 잠깐 자랑하면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선거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먼저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영수증에 대해서 된 거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열린민주당이 무려 97.5%를 받았습니다. 아, 선관위가 자기들 기록은 없지만 역사상 최고 비율이라고. 정말 악랄하네요. 예, 그러니까 안 줄 수 없도록 서류를 다 꾸며서 결국은 다 받아내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단단하게 정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할 일이고 합당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냐는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리고 당원 당규에 또 예. 써 있어요. 합당 관련돼서는 전당원 투표로 정하고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전엔 토론을 해야 되는 거라 여긴 당 지도부가 무슨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저도 이제 이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열린민주당에서 굉장히 개혁적이신 분들은 네. 야 민주당 180석이나 뽑아줬는데 뭐 하냐? 그러니까 요구는 막 할 수 있는데 가치가는 책임은 없는 상태에 계속 고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난 그런 측면에 대한 약간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열린민주당이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 짐의 지지율만 보시지만 최근 나온 여론조사 4개를 한번 볼게요. 일단 11월 13일 날 나왔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보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이 지지율을 한번 합산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뿌리는 같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도 같이 작동을 할 거라고 봐요. 네.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34.9, 열린민주당 5.7. 우리 생각보다 정의당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앞서는 부분들이 다른 여론조사에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갤럽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39, 열린민주당 3. 이게 갤럽이 가장 적게 나오는. 갤럽은 전화 면접원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적극 지지층들보다는 좀 더 평이한 그룹의 결과를 얻어서 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평소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상대적으로 리얼미터는 진짜 투표하실 분들의 의향을 반영한다고 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는 지금 민주당 32.8, 열린민주당 7.5. 이게 리얼미터를 보면은 국민의당이나 정의당보다 높아요. 근데 우리가 정의당한테 진짜 잘 안 지죠 요즘. 그러니까 정의당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 색깔을 잃어가고 있고 어떤 분들의 분석에 의하면 다음 선거까지 열린민주당이 존재한다면 정의당보다 의석을 더 많이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은 언제 떨어지냐면요. 예. 국민의힘이 뭘 되게 잘해서 민주당이 불안해지면 예. 그러면 열린민주당 잠깐 기다려 그러고 그 민주당에다가 ARS 투표를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예. 그럴 땐 지지율이 좀 빠지고 전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구조가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민주당이 열린과 민주로 나뉘었다고 했잖아요. 열린 쪽이 더 그렇긴 한데 열린 뭐 개보라고 할 수 없죠. 어떤 개가 있으면 정의당을 지지하다가 정의당이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이나 정체성 정치 이런 것들에 너무 경도되면서 실제로 원래 같던 사회 약자들 위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약해졌다고 생각한 분들이 열린민주당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또 정의당하고도 지지율 가지고 지금 다투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에 오늘 나왔던 리얼미터 말고 윈지코리아 오늘 나왔던 거 민주당 34.9, 열린민주당 6.1.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정 지지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있네요. 의석은 3개밖에 없지만. 예, 그렇고 뭔가 좀 이슈가 한번 나오면 1~2%가 그냥 올라서 9%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그렇게 좀 지켜보고 계시는 그룹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뭔가 못하고 지지분이한다 싶으면은 그 지지율이 열린민주당으로 갔다가 또 민주당이 뭔가 개혁적인 뭔가 아젠다를 들고 나와서 뭔가를 하면 민주당으로 살짝 이동하고 그 과정이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데 뭐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른데 6% 정도의 고정 지지율은 갖고 있는 거고 예. 그 윗부분이 6에서 9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전 그 6 중에서 3 정도는 정의당에서 가져온 3이라고 보는 거죠. 아
정의당 표. 네, 거기는 민주당이 어떻게 되더라도 민주당으로 갈 표는 아닌 거예요. 예. 열린민주당이니까 있는 지지율인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요. 최근에 김종실 신임 대표가 꽤 잘하던데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문제점이 정확히 뭔지 인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분이 잘 아는데 네. 근데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유호정 의원은 조선일보에 가서 타인캡슐 행사를 하잖아요. 그게 리스크야. 예, 근데 그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고 박용진 의원이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건데 네. 그게 뭐냐면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정치인이 여기 있다를 위주로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는 두루두루 넓은 사람이다. 나는 포용적인 사람이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오만대를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정치, 즉 손가락 끝이 어느 방향을 가리킨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이제 대표적인 게 3명을 뽑는데 자기가 뽑혔다는 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전 조선일보 행사에 가는 거 뭐 100번 양보해서 당에서 시키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3명 중에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한편으로는 논조를 욕하면서도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그대로 인정해서 그들이 나를 뽑아줬으면 내가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사람이다라는 논리가 같이 돌아가는 거고 류호정 의원도 그런 점에서 그런 행사에 무슨 고민을 갖고 갔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있는 거니까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류호정 의원의 그런 모습과 김종철 의원의 지도력이 예. 저는 함께하는 그림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따로 예. 노는 것 같은 그냥 느낌. 그러니까 각자 할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정의당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그러다가 또 삼성하는 거 보면 또 삼성을 가서 이렇게 들이받다가 그러다 또 삼성을 보호하는 조선일보 또 가서 출연을 하고 아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열린민주당한테 기회예요. 왜냐 정의당이 갖고 있던 진보 포지션이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부 진보와 일부 페미니스트 뭐 젊은층 그렇게 당원들을 모집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전에 청년들 나왔을 때 했던 이야기인데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인데 네. 예전에 한 2, 3년, 3, 4년 전만 해도 정의당이 갖는 포지션 중에 하나가 왠지 기존에 있던 정당, 민주당 등에 가입하는 건 뭔가 청년 같지가 않고 정의당 활동하면 되게 멋져 보이는 일종의 막연한 어떤 그 허상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봐요. 네. 그 흐름 타고 젊은 여성들 위주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서 기존 진보 아젠다를 가지신 분들과 상당 부분 부딪히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 정서에는 아예 안 맞는 상황. 그렇죠. 네. 예. 그분들 이제 소위 말하는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데 뭔가 얻어진 게 아니라 날 때부터 타고난 것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길 바라고 이런 분들의 또 공통점이 소위 말하는 이 정치적 올바름, PC함을 강조하는데 이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다는 것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똑똑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노동자로서 평생을 살아와서 노동계급으로서의 자기각성은 있지만 그 나고 자라온 사회적 환경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여자가 말이야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이 사람을 진보에서 안고 노동계급으로서 안고 갔는데 지금의 정체성 정치를 하는 그 정의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최근에도 무슨 말만 하면 나와서 그 말은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커밍아웃은 쓰면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하는 건 난 잘못됐으니까 말을 하지 말라라고 계속 주눅을 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말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지식이냐 아니면 아예 입을 못 열게 만들어버리는 상황. 그런 것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아주 많고 저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과 목표 특히 최강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 그리고 이제 김진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로 돌아가면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도시, 아파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주택청을 포함해서 본인의 아젠다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강민정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학개혁 이런 것들이 한대로 버무려지면 그것이 가지는 위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것이 원래 정의당이 갖고 있어야 되는 아젠다인 거예요.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노회찬 의원이 검사들과 치열하게 붙으면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했던 그날의 그 영화. 그렇죠. 지금 정의당에선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열린민주당 그러면 개혁적 느낌은 있는데 진보적 느낌은 없어. 다 이상한 단어의 말장난 같은데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런 지점을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이번에 당원의식 설문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열린민주당들의 당원들의 대부분이 학력이 높으시고 소득도 굉장히 높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혁적인 막 이런 건 있는데 진보적으로 가는 데서는 약간 당의 이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보강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예. 사실은 이제 겨우 당 만들고 당 겨우겨우 자리 잡고 저희가 이제 여성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조직 중에서 뭐 청년위원회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만들어 가는데 여성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일 때 또 당원들이 아니 뭐 그럼 남성위원회 따로 있냐?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다 받아들여서 저희 국영의 여성위원장님이 투표를 통해서 그 조직의 이름을 여성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열린평등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열린평등위원회로 바꾸고 부위원장도 남녀 동수로 구성을 해서 예. 심지어 30대, 20대 부위원장들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면접을 봐서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각 세대를 대표할 분들을 양성을 평등하게. 그래서 이제 열린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원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예전의 정당과는 다른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진보적 아젠다나 노동위원회가 만들어져 또 그런 얘기들을 할 텐데 예. 아직은 저희가 좀 급하게 가고 있는 중이죠. 예. 하긴 뭐 첫 숟갈에 배부르겠습니까만. 이제 뭐 이제 6달 된.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대변인 하나는 정말 잘 뽑았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대변인 하시는 분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만난 사람 네. 아니에요. 그 많은 대변인 중에 가장 뭐랄까 논리적으로 말해요. 부끄럽습니다. 야 진짜 훌륭하시네.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사실 김성애 대변인도 그 리스트에 있었잖아요. 네. 몇 번이었죠? 제 10번이었습니다. 예전 첫 분위기였으면 분명히 국회의원 될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도 저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 황희석 최고위원 정도까지가 당선됐으면 참 좋겠다. 거기가 이제 8번이었으니까요. 8번이 지지율로 하면 16%거든요. 예. 거긴 우리가 달성 가능한 고지라고 봤는데 예. 또 뭐 민주당이 밀고 들어오니까 방법 없더라고요. 그러면 몰빵론. 이 대군이 밀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몰빵론이라고 해서 퍼져 있는 이것이 민주당의 열혈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사실인데 전 더 크게는 민주당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구전으로 동네에 퍼뜨리는 것을 막기가 참 어려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예상됐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예. 정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라서 저희가 링에 올라가서 경기를 했는데 졌으면 진 것이 분하긴 하지만 졌다고 해서 얼굴을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 그거고. 제가 그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전략에서 진 거다. 결국에는 선거 전략이 진 건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막 갖고 와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네네. 그건 정당한 대결에서 진 거지 불합리하다고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를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될 때인 거죠. 네. 아직도 그런 뒤끝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섭섭한 마음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UFC 프로 링에 올라가서 두들겨 맞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내려오고 나서 저 자식이 나 때린 놈이네라고 지금도 쫓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내려왔으면 이제 링 위에서 일은 있고 아래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경기를 본 사람은 롯데 팬들이 화가 더 나겠습니까? 롯데의 선수가 더 화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팬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분노도 당연히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의 취지처럼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체는 다르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요. 민주당은 견인했으면 좋겠다도 있고 헤어지지 말고 뭔가 안에서 다시 지지고 볶더라도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으로서 상당히 개혁적인 부분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감정적으로는 더 이상 벌어지지 말자. 저는 뭐 포단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제가 이 방송에 나오는 것도 불러주셔서 물론 기쁜 마음으로 나왔지만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꾸 보여줘서 함께 가야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성공시키고 민주진영이 2022년에 대선에서 이기는 것 이상으로 전 중요한 과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무조건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같이 가는 게 좋은지 손잡고 가는 게 좋은지 합치는 게 좋은지는 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차이를 구분하고 너와 나는 남이다라는 입장으로 가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진짜 역시 말씀을 잘하시고요. 그 논리 충만하시고. 자, 이제 첫 술에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방송이 수없이 많은 방송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열린민주당 관련한 리포트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네네. 저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쟤네들이 다 막 실온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도 방송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열린민주당이 소외되는 것 같고 제가 정의당이었으면 출연 고정 방송을 만들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를 위하는 길, 민주당을 조금 더 개혁적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생각하에 네. 열린민주당의 소식을 고정적으로 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이렇게 연속 방송 안에 놓여 있겠지만 네. 나중에는 이렇게 이게 인기가 높아지면은 제작자 입장에서는 따로 편성을 더 하고 더 길게 하겠죠. 일단 첫 방송은 이렇게 좋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저는 불러 주셔서 열린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런 어떤 화기애애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 우리 새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편한 편을 처음 봤어요. 일종의 그 멘트 자판기 같아. 뭔가 이렇게 질문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네.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제가 요즘 그 어.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침마다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매일매일 멘트 연습을 좀 하기 때문에 좀 나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구나. 예. 여러분 그렇지 생각하고 않아도 있습니다. 어른소리 TV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죠. 어른소리 TV. 제가 지금 85,000명인데 10만 빨리 만듭시다. 10만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틀린 소리가 아니고 옳은 소리예요. 새날엔 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새날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게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의 리을의 히읗 그 옳은 옳다 할 때 맞습니다. 옳은 왜냐하면 소리. 황교안 대표가 예. 오의 리을의 옳은 소리라는 방송을 만들었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황망하게 사라져 버려갖고 저만 남아 있네요 지금. 예. 결국 황교안하고 이겼네.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대결에서 이긴 거지. 너무 기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실버 버튼을 받고 살아남고 싶습니다. 예. 자, 어른소리 TV 여러분 구독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김성애 대변인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간혹은 여기에 이 자리에 열린민주당의 정치인들도 한번 같이 모시는 네네네.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첫 번째 방송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왜 이런 방송 하는지 말꼬투리 잡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방송은 분열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첫 번째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